안녕하세요. 오목 입문 가이드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목기사 김해찬 초단입니다. 여러분께 장기기사가 아닌 오목기사로서 소개를 드리니 낯선 기분인데요. 오늘부터 오목에 대해 역사부터 시작해 초보 탈출을 위한 강의와 명곡 해설까지 입문 단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알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수준의 강의를 위해 이분과 함께합니다. 바로 국내 오목기사 김규현 8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김규현 8단입니다. 저는 2001년 제4회 랭킹전에서 준우승해서 프로 입단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면서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오목기사입니다. 그리고 오목 관련 서적들도 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저를 믿고 이번 오목 입문 가이드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김규현 8단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든든한 마음인데요. 저희와 함께 오목의 세계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끝까지 배운다면 아마도 주변인들 사이에선 오목 최강자가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어렸을 적에는 바둑판이 없어도 손쉽게 연필이나 펜으로 그려서 오목을 둔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오목이 장기나 체스처럼 이론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오목을 둘 때 별 생각 없이 두곤 했는데요. 관심이 생겨서 프로 입단을 위해 공부해보니 다양한 기술들과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익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알면 알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오목인데요. 오늘은 이런 오목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렌주 규칙과 주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간단한 연습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입문 가이드 첫 번째 시간은 오목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목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시청자분들도 학창 시절이나 명절에 친구 또는 가족들과 오목을 많이 두어 보셨을 텐데요. 네, 오목은 두 사람이 흑백의 돌을 번갈아 둬서 오목, 즉 같은 색의 돌을 5개를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연이어 만들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놀이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목은 가로, 세로 15줄 규격의 오목판을 사용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오목의 첫 수는 오목판의 정중앙에서 흑돌로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규현 기사님은 어렸을 적에도 오목을 많이 두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책이나 노트에 오목을 자주 두곤 했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또 몰래 두다가 선생님께 혼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친근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정교한 수익기와 섬세한 행마 기술이 요구되는 마인드 스포츠로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오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목의 기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목을 의외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긴다고 말씀드리면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종종 경험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목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체계화가 되었고 20세기 이후 유럽으로 다시 전파되었습니다. 다만 초기의 오목은 단순한 구조였기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나라마다 오목을 부르는 명칭을 알아볼까요? 네, 중국에서는 우즈치 또는 격오, 일본에서는 고목구로 부르다가 근대 이후 연주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다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렌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카로, 체코에서는 비스크볼키, 스웨덴에서는 루파르샤크, 미국에서는 파이브 인 로우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특색 있고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고목구가 고가 이제 바둑의 고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숫자 5를 일본어로 고라고 읽기 때문에
숫자 5에서 나온 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칭까지 알아봤는데요. 교양 기사님, 저는 오목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첫 세계대회 개최로 배웠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첫 세계대회도 오목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렌주 규칙의 탄생이죠. 오목의 역사는 렌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렌주 이전의 오목은 사실 공식적인 경기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오목은 공정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죠. 먼저 시작하는 흙이 너무 유리해서 엇비슷한 실력의 선수끼리 대결하면 대부분 흙이 승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좀 재미가 많이 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렌주 규칙에서 흙의 유리함을 줄이기 위해 금지수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오목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목적의 바둑의 덤 제도보다도 수년 앞섰다는 점이죠. 오, 신기하네요. 장기에서도 후수로 시작하는 한은 1.5점의 덤 점수를 받고 시작하는데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렌주 규칙의 정립 과정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흙의 삼삼금지입니다. 우선 3이라는 것은 한 개의 돌을 더 두어서 열린 4가 될 수 있는 1년에 3개의 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33은 이러한 3이 둘 이상 교차하는 자리를 33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금지수를 처음 접했을 때 상당히 재미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교양 기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특히 금지수 강제를 처음 당했을 때 상당히 놀란 기억이 납니다. 뭐랄까 신선한 충격이랄까요? 사실 금지수 도입은 흑백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요. 반대급부로 백에게는 상대의 금지수를 강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옵션이 생기게 돼서 단조롭던 승리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단순한 놀이였던 오목이 향후 마인드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게 된 토대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 네, 삼상금지 규정에 관한 첫 번째 예제를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예제 문제가 올라와 있네요. 네, 음, 보시면 가운데 X자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 3과 세로 3이 교차가 되는, 즉 흙의 33이 되는 자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흙은 이 자리를 두게 되면 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은 흙의 33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곳을 3을 띄어치게 되면은 흙은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렇게 위쪽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위쪽으로 막게 되면은 백은 아래로 4를 띄어쳐서 결국에는 이 33 자리를 두거나, 만약 다른 곳을 둔다면은 백이 이곳을 둬서 오목을 먼저 완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흙이 반대로 아래를 막더라도 비슷하게 흘러가나요?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흙은 아래로 버티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백이 위로 4를 띄어치게 되면 결국에는 이 33 자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네, 두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두었을 때 백이 오목으로 승리를 하겠죠. 네, 잘 보았는데요. 흙의 돌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뭉쳐 있어서 정말 강력하다고 느껴졌고, 백의 돌들은 반면에 흩어져 있어서 조금 세력이 약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이렇게 흙의 삼삼 금지 자리를 활용해서 승리를 유도하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목은 이렇게 유리해 보이다가도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이 형세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스릴이 넘치는 부분도 있고,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예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흙의 장목 금지를 이용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흙은 장목을 만들 경우 바로 패하게 되는데요. 어떤 예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처럼 중앙에 금지수 자리가 X자로 표시가 돼 있죠. 장목이라고 함은 6목 이상의 경우 흙은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두 개 되면은 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은 이 금지수 규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네, 이렇게 위쪽으로 3을 치게 되면은 흙은 막아야 되는데 아래로 막을 경우 바로 금지수에 걸리죠. 그래서 위로 막아야 되는데 백은 다음에도 다시 4를 띄어쳐서 흙이 육목을 만들도록 강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백승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도 흙의 장목 금지를 이용해서 백이 순식간에 승리를 거머쥐었네요. 기사님, 조금 전에 주셨던 장목이 6목 이상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7목이나 그 이상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론상 7목, 8목, 9목까지는 가능하고요. 10목 이상은 5목이 먼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목까지는 금지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네요. 세 번째는 15줄 규격화입니다. 렌주 이전에는 17줄, 19줄 등 다양하게 두었는데요. 15줄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 이유는 줄수가 많아질수록 먼저 시작하는 흙에게 더 유리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로, 세로 15줄로 규격화됐습니다. 네, 온라인이나 휴대폰으로 오목을 두는 분이 아니면 19줄 오목에 더 익숙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둑판에서 주로 두시거나 또는 모는 종이 등에 평소에 두셨다면은 15줄이 좀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판이 넓어질수록 먼저 시작한 흙이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공간을 활용해 넓게 포석하면은 상대방은 사실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의 사사금지입니다. 삼삼금지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말 그대로 삼삼금지처럼 4가 둘 이상 교차하는 자리를 흙이 둘 수 없는 거죠. 삼삼과 마찬가지로 백은 사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적으로 금지수를 허용하는 경우인데요. 네, 금지수와 오목이 교차하는 경우 오목의 완성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오목의 목적은 오목의 완성에 있기 때문에 오목은 금지 규정에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빈도는 정말 드물죠. 수백 판 둬도 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규현 기사님, 렌주 규칙의 정립 과정부터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시작하는 흙의 유리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지 규정이 도입이 되었고요. 금지 규정의 종류에는 33, 장목, 44 금지가 있습니다. 금지 규정의 핵심은 흙은 금지된 위치에 두면 패하게 되고 반대로 백은 자유롭게 둘 수 있다는 점이죠. 즉, 흙에게만 적용되는 일방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고요. 백은 이 금지 규정을 이용해서 흙의 금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흙이 이 정도로 제한을 받으면 이제 백도 둘만 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금지 규정들이 적용이 되어도 여전히 먼저 시작하는 흙이 매우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렌주의 전파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 계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포로로 잡힌 일본 병사의 오목책을 압수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러시아에는 이미 체스라는 국민 게임이 있어서 마인드 스포츠를 즐기는 대중문화가 있었기에 렌즈도 빠르게 대중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확실히 큰 몫을 담당했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체스와 같은 보드게임이 발달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하면은 추운 날씨가 떠오르잖아요. 이러한 기후적 특성이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디서 시베리아 인근의 여러 도시가 겨울에는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극한의 추위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해가 진 이후로는 더욱 그렇죠. 그리고 독한 술의 대명사인 보드카도 이런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극한 지역의 경우 1년 중 4개월에서 6개월은 너무 추워가지고 야외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이 자연스럽게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설명을 들으니 확 와닿네요. 사회적 환경뿐 아니라 날씨가 보드게임과 같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신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용옥연맹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네, 국제오목연맹은 198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1989년 교토에서 제1회 월드 챔피언십이 개최되었고 이후 2년에 한 번씩 홀수회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8월에 제18회 월드 챔피언십이 체코 브루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20여 개국이 국제오목연맹에 가명되어 있습니다. 네, 20여 개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동아시아권에서 오목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오목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권에서도 많이 두는 편이고 유럽 지역은 러시아나 스웨덴, 에스토니아를 비롯해서 핀란드, 체코 등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즐겨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터키, 캐나다, 몽골, 그리스도 새롭게 가맹해서 이제는 대륙을 가리지 않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에 가맹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력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어떤 나라가 제일 강한 편일까요? 네, 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의 독주 흐름이 강했고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유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다시 아시아권이 압도하는 형세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프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선수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력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으로 한국 현대 오목 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일본에서 수입한 오락실 게임기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국내에 유입이 되었고요. 90년대에는 PC 통신이 유행하면서 온라인 오목 동호회 및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제1회 MSO 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경기로서 발돋움을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한국오목연구소가 발족돼서 기사제도 및 단위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국제오목연맹에 가맹하였고 김병준 3단이 제7회 도쿄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해서 결선 리그에 진출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3년에는 한국오목협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2006년에는 제2회 아시아 챔피언십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이 돼서 한국오목협회는 대한오목협회로 이름을 변경하였고요. 2023년 월드 챔피언십과 2024년 유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보다 먼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90년대에는 렌즈가 공식적으로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가정용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기였거든요. 오히려 PC 통신이나 온라인 동호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999년 이후로는 오프라인 모임과 대회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창 열심히 활동했던 시기라 그런지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하네요. 다음은 26주형에 대해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목에서 첫 수는 정중앙에 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둬야 할까요? 네, 시작하는 부분을 오프닝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번째 수는 첫 수에서 한 칸 범위 내에 두어야 하고요. 세 번째 수는 첫 수에서 두 칸 범위 내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세 번째 수까지의 형태를 바로 주형이라고 하죠. 네, 마치 장기에서는 포진, 체스에서는 오프닝과 의미가 비슷한데요. 두 번째 수의 위치에 따라 어느 정도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직접 주형과 간접 주형으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첫 수를 기준으로 직선 방향이면 직접 주형이고 대각선 방향이면 간접 주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26가지 주형이 존재하고요. 직접 주형과 간접 주형이 각각 13개씩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맞게 명칭이 있죠. 일본식 표기와 국제식 표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일본식은 달과 별의 이름을 활용하였고요. 국제식은 세 번째 수의 위치와 직접 주형인지 간접 주형인지에 따라 간략히 영어와 숫자로 표기합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26주형들을 모두 외워야 할까요? 너무 많아서 벌써 걱정인 분들도 보이시는데요. 네, 모두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형의 이름을 몰라도 오목을 두는 데는 지장은 없죠. 하지만 자주 두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즐겨두는 주형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됩니다. 보통 공식적인 대회에서는 국제식 표기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형이 26가지나 되니 선택의 폭도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요. 주형의 선택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주형이 다르고 한 주형에서 수천 갈래의 변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주형을 자세히 알기란 어려워요. 따라서 주형의 선택은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익숙한 주형이지만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은 주형이라면 매우 큰 유리함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죠. 게임에 비유하면 시작할 때 다양한 캐릭터나 여러 종족 중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오목도 각 주형마다 특성이 다르고 전개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주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양상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오목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네, 알면 알수록 오목이 단순히 돌 5개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쉬운 게임이라는 고정관념도 확 거치는 느낌입니다. 네, 오목을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전략적 요소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목이 더 재밌게 느껴지고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연습 문제를 살짝 풀어볼까요? 네, 이번 예제는 삼상금지 규정을 이용해서 백승을 찾는 문제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금지수 자리 두 곳에 X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백은 이 금지 규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를 풀 때는 현재 나에게 어떤 공격 재료들이 몇 개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죠. 백의 경우 지금 좌측으로 4를 뻗을 수 있는 공격 재료가 하나 있고요. 또 세로줄로 3을 칠 수 있는 공격 재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간단하게 위로 3을 치게 되면 흙은 아래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삼상 금지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막아야 하는데 백은 다시 4를 띄어쳐서 흙의 3-3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 3-3 자리에 두면 흙이 패하고 문제 풀이는 완성되는 거죠. 네, 이번 예제도
흑의 3-3 금지 자리를 이용해서 백이 승리하는 문제였네요. 백의 공격 재료 중에 가로에는 닫힌 3이 있고 세로에는 열린 2가 있었는데 열린 2에서 한 번 더 3을 치면서 공격을 이어했고 흑에게는 3-3 금지 자리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한번 백이 3-3 금지 자리를 활용해서 4를 띄어침으로써 결국 흑에게 3-3 금지 자리를 두게 하거나 또는 다른 자리를 두어서 백의 오목을 허용하면서 백이 승리하는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기본 개념을 학습하는 의미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크게 오목의 역사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오목을 잘 두기 위해서는 연결성이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일회성의 3이나 4로 공격해도 상대가 막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 없는 재료 소모에 불과하거든요. 당장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연결성이 좋은 자리를 두어서 내 돌의 형태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흑 차례이고 보시면 A, B, C 세 곳의 자리가 객관식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네, 다음 중 어느 자리를 흑이 다음 수로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는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연결성이 좋은 자리를 두시면 됩니다. B 자리의 경우 두게 되면 아래쪽 대각선과 위쪽 대각선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연결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A와 C 자리는 상대적으로 B 자리보다 연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A와 C 자리 같은 경우 오히려 백이 반격을 할 수가 있어서 흑의 주도권을 잃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또한 B 자리 같은 경우는 흑의 연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의 공격을 간접적으로 한 번 더 수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가지의 효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자리들을 효율적인 자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성에 이어 효율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연결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곳을 두는 것도 좋은 행마입니다. 네, 바로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또 새로운 예제가 올라와 있는데요. 흑 차례로 다음 수로 어디가 좋을지 묻는 문제입니다. 예시로 A, B, C 세 가지 곳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찬 기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좀 좋아 보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A 자리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A 자리는 조금 연결성이 보이고 또한 백의 공격을 막는 효과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A 자리의 경우 두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백돌의 이 가로 라인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제와 마찬가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효율적인 행마가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B 자리와 C 자리를 봤을 때는 B의 경우에는 흑의 연결성은 있지만 백의 가로 라인을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C 자리의 경우는 백의 연결성을 막기는 하지만 흑의 정중앙에 있는 돌과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정확한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4-3의 중요성입니다. 흑은 3-3이나 4-4를 규정상 둘 수 없기 때문에 4-3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데요. 네, 오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격의 개념이 바로 4-3이죠. 백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흑은 오직 4-3으로밖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화면을 보시죠. 지금 4-3의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동그라미 친 위치가 바로 4-3이 되겠습니다. 네, 위쪽에 4-3이 하나 있고 아래쪽도 4-3이 하나가 있죠. 네, 두 번째 화면 보시면은 이 경우 역시도 4-3의 한 종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형태가 3-3이 아닐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형태는 4-3이 맞습니다. 가로선에 4가 있고요. 또 세로선에 3이 있기 때문에 이 교차하는 지점은 4-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은 이 자리에 두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흑이 그 자리를 둔다면 세로에서는 3이 되고 가로에서는 좌측에 있는 돌 덕분에 4가 되면서 4-3 자리가 되어 둘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흑은 4-3 자리를 두게 된다면 백이 4를 막을 수밖에 없을 때 흑은 다시 한번 3에서 한 번 더 돌을 두어 열린 4를 만들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4-3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급한 정도의 이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목은 다른 게임들처럼 익히는 데 있어서 여러 수준의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 첫 단계는 3보다 4가 급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4가 만들어지면 다음 차례에 바로 오목이 완성되어 게임이 끝나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4는 오목이 완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당장 막아야 하겠죠. 반면 3은 나에게 4를 활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수가 있다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예제 문제가 놓여져 있는데요. 마지막 수로 100이 3을 친 장면입니다. 여기서 흑이 아무 생각 없이 100에 3을 맞게 된다면 100은 4를 치고 또 4를 치고 네, 이런 식으로 4-3을 만들어서 오히려 100이 승리하게 되죠. 네. 그러나 이 문제는 흑으로 승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100의 3을 막으면 안 되고 100의 3보다 더 급한 자리인 흑의 4-3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 자리를 두어서 4-3을 만들면 100이 4를 막아도 흑이 먼저 4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0보다 한 발 빠르게 오목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백이 3을 치면서 공격을 했지만 흑에게는 4-3이라는 더 강력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흑이 승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백은 3을 치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흑의 4-3을 방어하는 자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초보들은 4-3이 생기는 길을 눈치채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경험이 좀 쌓여야 길을 보는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빨리빨리 두려는 것보다는 많이 생각하시고 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 단계를 교양 기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실전에 적용해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연습 문제와 함께 배운 것을 적용해 보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네, 돌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A와 B 중 다음 흑의 수로 좋은 자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A 자리 같은 경우
아까도 알아봤지만 가로와 세로선의 연결성이 더해지고 또 대각선을 견제하는 효과까지 일석삼조의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A자리의 경우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공격을 이어서 할 수 있고 백의 대각선 공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는 설명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되는데요. 그러나 B 자리 역시 그냥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자리거든요. 대각선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연결이 생길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흑의 경우는 이제 백이 여기 3을 쳐주길 바라고 B 자리를 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3이 생기면서 계속 연속 공격을 할 수 있게 돼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는 거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으로 3을 치는 것이 아닌 이쪽 세로의 3을 침으로써 이 자리를 3, 금지수로 만든 후에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아래쪽으로 막더라도 백은 이렇게 다시 4를 띄어서 치게 되면 이 자리가 흑의 3, 금지 규정에 걸려서 흑이 패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B자리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자리가 됩니다. 정답은 A자리가 흑에게 다음 수로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흑의 B 자리도 대각선 방향과 세로 방향의 공격이 생기고 또한 흑이 대각선으로 4를 쳤을 때 가로 방향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로 평가받았었는데 바로 백에게 반격이 있었네요. 백이 세로 방향으로 3을 치면서 흑의 A 자리를 금수로 만들어 버린다면 순식간에 백으로 승기가 넘어가는 그런 고급 문제였습니다. 네, 재밌는 문제고요. 또 다음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 문제도 재밌는 문제가 올라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흑이 이곳에 3을 친 상황입니다. 백의 공격 재료를 먼저 보면은 가로선에 4를 만들 수 있는 공격 재료가 있고요. 또 대각선으로도 4를 뻗을 수 있는 공격 재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잘 하시고 두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흑의 3을 막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두게 되면은 흑이 막으면서 3이 돼서 공격권을 오히려 흑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쪽 가로에 4를 먼저 치는 경우도 흑이 막으면서 4가 돼서 이 역시 잘못된 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흑이 3을 친 이유가 백이 오른쪽으로 4를 띄어쳤을 때 열린 4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를 방지한 목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4를 먼저 띄어치고 흑이 막을 때 이곳 4, 자리를 둬서 백이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4, 자리 같은 경우는 흑이 둘 경우는 금지수이기 때문에 흑이 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백에게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이곳을 막게 되더라도 백이 먼저 오목을 완성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진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흑이 3을 쳤지만 백에게는 4를 칠 수 있는 공격 재료가 2개 있었고 그 중에 어떤 4를 먼저 쳐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수순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지만 또 너무 쉽게 보면은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재밌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한 초보들은 4를 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4를 우선 쳐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너무 빨리빨리 두기보다는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두시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목의 역사와 함께 기초적인 강의까지 함께 했는데요.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어렸을 적 즐겨왔던 오목이 이렇게 역사가 깊고 섬세한 게임이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교양 기사님은 첫 시간 어떠셨나요? 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시작을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오목의 역사와 렌주, 그리고 주연까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옆에서 봤을 때도 오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여 복습해 보신다면 실력이 한 단계는 훌쩍 향상되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은 오목의 대회와 규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